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모두 다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강한데요. 1.6% 넘게 급등하면서 2,600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매수세가 좀 약했던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가장 많이 사는 기업은 현재 삼성전자로 집계됩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6천억 원 넘게 담아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0.6% 넘는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종의 분위기도 끌어올려지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반도체를 비롯해서 방산 업종 역시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GTC, FOMC를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빈틈없는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의 상승이 반가운 것은요.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5%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코스닥 내에서 이 삼성전자 향 쪽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 나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다라는 의미는요. 물론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 포지션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외국인들은 현재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를 사들인다라는 것은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한국 증시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지금 한국 증시를 사라라면서 바이코리아 하는 게 맞는 전략이다라는 주간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안에서의 순위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괜찮습니다. 이번 해 2025년 아직 3월까지밖에 오지 않았지만요.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홍콩 증시가 가장 좋았습니다. 홍콩 H지수 같은 경우에는 19.7% 넘게 올랐고 이게 지수만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수만 봤을 때 2025년 시작 대비해서요 8%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이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만큼은 아니지만은 안정적인 수익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무려 7%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유로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6.5% 넘게 상승세를 현재 구간에서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반대로요. 지난해 강했던 쪽은 확실히 좀 부진합니다. S&P 500부터 시작해서 나스닥까지 다우까지 모두 다 이번 해 들어서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나온 자금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특히나 한국 증시, 홍콩 증시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삼성증권에서는 왜 바이코리아를 외치고 있는 걸까요? 세 가지 근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간다라는 것은 반도체에 대해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희망적인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 한국의 증시를 떠받드는 아주 중요한 업종입니다. 그런데 칩스법 폐지에 대해서 공화당에서 상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현재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칩스법 폐지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가격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그래도 저점을 찍고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가격 인상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은 한국 시장에서 기대를 해볼 법한 기업들 꽤 많아 보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요.
외국인 투자자의 중심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관세 노이즈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퐁당퐁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그래도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은 관세 이슈는 안정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흐름이다라는 두 번째 근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공매도 재개였는데 공매도 재개가 어떻게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세 번째 근거가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공매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많이 올라온 기업들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 업종들 생각해 본다면은 IT, 자동차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올랐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역사적인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공매도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근거를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지금보다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2,400에서 2,500선에서 강한 하방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은 물론이고 2,600선이 오히려 지지가 되면서 또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볼까요? 거래 대금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글로벌 흐름을 봤을 때 미국의 주식형 펀드의 순 자산가액의 추이를 봤더니 2024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꺾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 주식에 들어가는 자금이 이전보다는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거래 자금이 분명히 다른 데 들어갈 겁니다. 그 거래 자금이 최근 들어서 한국 시장에 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달러와 약세에 따라서 최근에 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자금이 다변화되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과 환율은 모두 다 매력적이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장에 현재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와 여러 투자자들이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피 지수 가격적인 매력도 있고 전체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확실히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러면은 지수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의 변화를 보실 텐데 물론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은 여기 안에서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겠죠. 최근에 2024년과 2025년에는 완전히 좀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시가총액의 이 변동을 보시면요.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시가총액은 68조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2025년 들어서 74조 원대까지 현재 시가총액 올라왔고요. 오늘은 75조 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을 좀 유심히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한 때는 LG 엔솔을 제치고도 시가총액 3위권까지 진입했던 모습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어쨌든 간에 시가총액 상위의 기업들의 변동을 보시면은 최근 트렌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힌트를 좀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HD 현대중공업도 그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5%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32조 원대까지 급증한 상황이고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알테오젠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까지 확실히 주인공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방산업종, 조선업종 그리고 제약 바이오까지 시가총액의 변화를 본다면 세 가지 공통점을 좀 찍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의 정책 수혜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만의 경쟁력 그리고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라면 어떠한 기업을 사게 될까요? 아마 한국 시장 안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미국 정책 수혜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정책에서 수혜가 나온다라는 것은 미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규모가 크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선 방산 원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K푸드 쪽 그리고 K스탁 쪽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바이오와 음식료 계속해서
트랙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떨어진 기업들, 장부가상으로만 봤을 때 매력이 있는 기업들 분명히 있습니다. 반도체, 유틸리티, 화학까지.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은 삼성전자 가고 있지만은 SK 하이닉스 역시 기대를 해볼 법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이러한 포인트와 업종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은 지금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이렇게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업종별 종목별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뉴스 헤드라인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GTC 개막 기대감 속에 오늘 반도체주 동반 상승세 돋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2025 개최에 따른 기대감 속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고요. 삼성전자 5%대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시 부스를 꾸릴 예정이고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해서 기업용 SSD 등의 AI 관련 메모리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별도 세션을 통해서 AI 메모리를 관련한 주제 발표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업황 전반적으로 낸드, 디램 가격 반등에 따른 개선 기대감 역시 호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방산주는 그야말로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재무장 수혜 기대감 속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 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당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로 주가 상승 동력이 좀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과 달리 현재 시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관없이 유럽의 재무장과 이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수혜에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방위 산업체들 기준에 매출 성장률 그리고 마진율 개선이 글로벌 방위 업체들 상회함에도 멀티플 측면에서는 20% 이상 할인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분석도 업종 전반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LG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는 분석 속에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도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이 LG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의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전년 대비 20% 증가한 4조 1천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인도 등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가전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며 공조 부문의 실적 개선이 뚜렷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인도 IPO를 통한 주주 환원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달부터 미국과 EU의 상호 보복 관세 부과로 제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향후 LG전자가 관세 전쟁에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네, 휠라홀딩스입니다. 7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밝혔는데 이에 따라 주가 상승세에 연출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주가 안정화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취득 기간은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고요. 자사주 보유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입니다. 이에 따라 밸류업 주주가치 제고 기대감 퍼져가고 있고요. 의류 업종 전반으로도 오늘 분위기 괜찮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파트너님 4가지 뉴스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조금 더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엔비디아의 GTC 개막에 따른 반도체주들의 동반 상승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었는데 엔비디아의 GTC 개막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지 시간으로 17일에서 2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에서 세계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2025를 개최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GTC 행사에 참여해서 전시 부스를 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해서 기업용 SSD 등의 AI 관련 메모리를 전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울러 별도 세션을 통해 AI 메모리를 관련한 주제 발표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8일, 내일이죠. 젠슨왕의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기지변수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관련 이야기가 나올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차세대 GPU 시리즈인 루빈을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서 어떤 기능을 보여줄지가 투자자들의 이목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대체적으로 좀 유사하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YC의 상승폭이 제법 큽니다. 사업 목적의 사업 관련 투자 관리 및 운영 사업을 추가하면서 사업 다각화와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YC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 안에서 YC에 대한 의견 또 추가로 전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후장에서 공략주 성격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 오후장에서는 토니모리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이지만 시장의 수급이 좀 특정 섹터에 쏠린 가운데에서도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지난주에는 엔터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제법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를 좀 노려본다면 소비주들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니모리의 서브 브랜드 본셉이 기능성 스킨케어 신제품 비타C 라인 6종을 다이소 매장과 다이소 몰을 통해 선보이게 됐는데요. 이번 신제품은 비타민C와 순수 레티놀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서 기미와 잡티 개선에 도움을 주는 스킨케어 제품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하 60도 동결 건조 기술을 적용해서 비타민C의 효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리포존 공법으로 비타민C와 레티놀 성분을 안정화시키면서 피부 흡수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영업이익은 25.8%, 당기순이익은 455% 증가했기 때문에 이번 신제품 등을 통해서 매출이 성장한다면 토니모리의 올해 실적 또한 큰 성장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특성을 좀 감안해서 9,000원까지는 좀 매수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고 목표가는 1,150원, 손절가는 8,20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장품주 안에서 토니모리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수급 상황 최윤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가장 많이 사는 기업 함께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 눈에 띕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방산주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 눈에 띄는데요. 두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네 번째로는 한화시스템, 다섯 번째로는 우선주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아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화비전, 네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 다섯 번째로는 DB손해보험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LG엔솔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도세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수급 함께 살펴보시면 오리엔트 전공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아주 강력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휴젤입니다. 세 번째로는 로보티즈, 네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다섯 번째로는 테크윙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향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내에서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 두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 번째로는 올릭스, 네 번째로는 BHI, 다섯 번째로는 코오롱 티슈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은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또 팔고 있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기관 투자자들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나란히 사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탑픽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현대로템, 네 번째로는 기아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더존비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서 포기하겠다라는 단독 기사가 한 가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또 강력한 현재 시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세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네 번째로는 CK솔루션, 다섯 번째로는 HL만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조성 엔지니어링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역시나 동진세미캠, 삼성전자향 쪽으로 오늘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텍, 하나머티리얼즈, 이오테크닉스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삼성전자향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곁에 살펴보시면 알테오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GI-이노베이션, 세 번째로는 올릭스,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PM, 다섯 번째로는 엑스게이트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삼성전자의 움직임입니다. 5%나 급등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판세는 외국인이 좀 귀환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지난주까지는 좀 어렵게 흘러갔었는데 만기일 영향력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기일이 지나고 이번 주에는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좀 도약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려 왔었는데요. 그 흐름의 대장에 계속 뭐 하루 종일 들으셨을 거예요.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뭐 교육방에도 주말에 이미 올려드렸었는데요. 뭐 엔비디아에서 이제 퀄 테스트 얘기가 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나라 수급 부재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이 삼성전자 쪽에 수급이 쏠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의해서 또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이제 파생 동향 수급까지도 좋아지면서 선물 옵션 시장까지도 굉장히 좋아지는 걸 보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3월 하순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 배당주라든지 뭐 이런 뭐 밸류업 관련주 이런 쪽이 같이 움직이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미리 한번 순환매는 돌았죠. 그리고 삼성전자만이 바닥권 있었는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외국인이 귀환했다. 분명히 여러분들 금요일까지만 해도 관세 전쟁 얘기 계속 나오면서 일희일비하고 어렵다 이런 얘기만 들렸었는데 오늘 이제 뭐 주말에 비가 살짝 내렸었는데 어떻게 지난주에 분위기를 싹 씻어내듯이 씻어내고 이런 외국인의 귀환하는 이런 분위기 만들어지는 거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관세 전쟁 끝난 거 아닙니다. 4월 2일까지 해서 많은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될 것이고 6월까지 해서 트럼프가 1차적인 부분은 좀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의사를 확인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그냥 관심은 가지시되 제가 계속 말씀드린 큰 그림을 그려놓고 앞에 있는 나무에 일비하지 말고 저 넓은 숲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이 계속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정말로 저 관세 전쟁이 뭐 2018년, 19년처럼 문제가 될 것 같았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아예 2,400 아래로 쭉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 아니다. 생각보다 강하게 반발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앞에 있는 일희일비하는 이슈가 아니라 트럼프가 그리는 큰 그림을 우리가 같이 보고 가면 된다. 그 안에서 약간의 색깔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속도나 이런 색깔만 우리가 잘 조절을 하면은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은 그렇게 어려운 시장은 아니다. 일희일비만 안 하면 된다. 큰 그림을 그리고 가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전 같은 부분에서도 러시아에서 바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이 부분은 바로 받아들이면 젤렌스키도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데 푸틴이 너무 약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뤄낼 때 트럼프가 강력하게 하듯이 러시아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서로 간에 이제 원하는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시간이 길어지는 건 트럼프가 원치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조만간 이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뭐 3국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푸틴을 욕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유럽은 지금 재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휴전이 되고 이제 평화가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속 말씀드렸죠. 대응은 단기 차익 실현 그리고 눌림목 매수 이 부분만 중요하게 가져가시면 되고 주도주 정도만 이제
비중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뭐 올해는 그냥 두고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식창을 꺼놓고 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대응 방법은 아주 심플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뭐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그동안 관세 때문에 좀 밀렸었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만들었다. 사실은 이중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기간이나 여러 가지 신뢰성이 필요하지만 뭐 단기적인 부분이니까 여기서 반등 정도는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흐름입니다. 오늘 2600 회복 시도 나오고 있는데 크게 중요한 구간 아니다. 2650에서 2700 사이 이 구간이 중요한 구간이다로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여기는 그냥 자율반등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밀렸던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은 그동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 약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만 갖는 분들이 항상 매년 이 타이밍마다 말씀하시는데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다 쏠리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은 지수 관련돼 있는 이런 코스닥 쪽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좀 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 오늘은 삼성전자 향으로 해서 수급이 쏠리는구나 이러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그동안 코스닥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이것 또한 눈앞에 나무에 불과하다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럼 삼성전자 얘기를 빼놓고 갈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미리미리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번에 뭐 GTC도 있고 그 소캠도 있고 기대감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이닉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보셔야 됩니다라고 안타 종목 소개해드리면서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짜로 젠순왕의 선택을 받을 것이냐 분명히 1월까지만 해도 이거 설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우리가 굉장히 우려감도 크고 실망감도 컸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다시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올라탈 수 있느냐 한번 뭐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삼성전자 얘기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7월 10일을 계속 강조해드린 이유가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투톱의 고점이 작년 7월 11일이기 때문입니다. 7월 11일 이후에 우하향을 그리면서 가격 조정 강하게 받고 기간 조정까지도 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지금 삼성전자가 살짝 올라오면서 57,500원 구간을 회복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뭐 7만 원 구간 정도 건드려 보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이슈가 뭐 콜테스트 통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력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좀 이제 뭐 해결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며칠만 기다리면 우리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1분기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언급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번 주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장 뭐 좋은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위기를 이번에 기회를 바꿀 수 있느냐, 이번에 정말로 콜테스트 통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번에 어떤 종목들이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종목들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 업계가 기다리고 있는 빅 이벤트 GTC 2065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함께 엮어서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안타, 2루타, 3루타부터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한화비전 골라주셨는데 저번 주에 시세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금요일엔 또 12%나 급등하기도 했는데 월요일은 오늘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좋은 이슈가 있었죠. SK하이닉스에 이제 TC본으로 첫 공급 계약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상장 이후에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최고가를 달성해서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비전이 어떤 부분이 좋으냐라고 하면 하나세미텍 아직까지는 저도 생소합니다. 하나정밀기계가 익숙한데요.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세미텍이 SK하이닉스에 TC본도를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있죠. 이 부분 때문에 그동안 작년부터 해서 계속 한미반도체랑 분쟁도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초도 물량 정도는 공급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 공급사는 아니에요. 테스트 정도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싱가포르랑 이제 그 하나비전하고 이제 그 세컨벤더 쪽으로 해서 경합을 벌이다가 채택이 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TC본더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HBM 같은 경우 이제 층을 쌓는다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층을 쌓으면 불안정할 거 아닙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을 가하고 압력
압력을 가해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이닉스랑 이제 작은 210억이면 작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장비 치고는 좀 작은 계약일 수 있습니다. 초도 물량 계약을 하고 AI 반도체 시장이 이제 다가오죠. 그러면 온디바이스 AI까지 열리고 맞춤형 반도체 시장 열리면서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하이닉스의 이제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한미 반도체도 지금 마이크론에 지금 돌파를 했죠. 그래서 마이크론에 지금 도전할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의 핵심은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에도 공급할 수 있느냐예요. 한미 반도체는 삼성전자랑 사이가 안 좋아서 공급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도 고민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정말 좋은 기술력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아예 메인 공급사로 차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비전이 뭐 제2의 이제 한미 반도체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룹에 이제 하나그룹이 들어가 있고 가장 뭐 안정적인 종목이고 지금 신고가를 돌파해서 위에 저항이 없는 구간입니다. 오늘 내일 정도에 이제 이렇게 쉬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뭐 꾸준하게 보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삼성전자가 정말로 이번에 콜테스트 통과해서 이제 하나비전이 삼성전자에도 공급하게 된다라는 뭐 이런 뉴스까지도 추후에 만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지만 여기도 출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 종목으로 좀 길게 보실 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비전 안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수 있을지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2루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꼽아주셨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인데 오늘은 반도체주 상승과 함께 4%가량 뛰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네, 하나마이크론. 이 종목은 제가 과거부터 삼성전자향 이제 매출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도 잘 못 움직인다.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된다. 삼성전자의 좋은 이슈가 나와야 됩니다라고도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뭐 좋은 이슈가 나오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 정말 확정된다라고 하면은 그중에 하나마이크론은 빼놓을 수가 없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높습니다. 이 패키징 의존도가 삼성전자에 거의 집중이 돼 있다시피 해요. 제가 비교를 하자면은 LG이노텍이 애플향에 너무 집중돼 있어서 전장 부품으로 넘어간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지금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동거동락하는 깐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삼성전자 좋아진다, 하나마이크론이 지금부터 좋아진다, 탄력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높은 의존도를 이제 SK하이닉스에도 공급을 하면서 좀 물량을 늘려볼까 해서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물량 확대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신 이제 돌파구 정도 되는 거고 야, 아무리 SK향 쪽으로 뭐 베트남 공장의 물량을 확대하고 해봐야 일부분입니다. 삼성전자향 높은 패키징 이 의존도는 벗어날 수가 없다. LG이노텍이 몇 년간 했는데도 못 벗어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 같이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시작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가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올해 내내 따라다닐 거니까요. 제가 작년부터 정확하게는 10월부터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부터 미리 준비해 왔었고 올해는 그냥 검증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하반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브로드컴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SK하이닉스에서도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웨이퍼 물량 공급한다라는 얘기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하이닉스에서도 이제 브로드컴을 위해서 늘리고 삼성전자에서도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 그리고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계속 열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이 뭐 관세에 흔들리던 전쟁에 흔들리던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연내에 시제품을 출시하고 내년에는 이제 양산 시작하는 게 목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주사 전환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역량 강화나 이제 집중도에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2루타 종목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는 종목이니까요.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이 삼성전자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번 GTC에서 나오는 언급들 역시 주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3루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ISC 꼽아주셨습니다. 테스트 소켓 개발 업체인데 3루타로 보셨어요?
네, 과거에 뭐 제가 리노공업도 그렇고 그 당시에 리노공업을 소개해드리면은 IS를 소개 못해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같이 언급을 많이 드리는데요. 자, 이 소켓 쪽 같은 경우에서는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필요하면은 SK그룹에서 그냥 인수를 해버렸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뭐 피인수 효과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켓이 중요하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HBM뿐만 아니라 이제 MPU 쪽으로도 진출을 했죠.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대비를 다 해놓은 기업이다라는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문형 반도체 올해 계속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온디바이스 AI가 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작년까지 준비가 딱 맞춰져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준비된 기업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리기판까지도 이제 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에서 그 SK 쪽에서 이제 HBM 쪽만 대비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리기판까지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성장 가능성이 더욱 더 앞으로도 높아질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편안하게 삼루타, 제가 호타준족입니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두말할 필요 없고 여러 설명이 필요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이 필요 없다. ISC 삼루타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 좋은 종목들 먼저 꼽아봤고 이제 그동안의 만로홈런 종목들 수익률 체크해 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그동안 말로 없는 종목들 뭐 굉장히 좋은 수익률 올리면서 제 예상보다도 더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신 결과입니다라고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세 자릿수 수익률 세 종목 여기에 아마 이번 달에 한 종목 정도 더 추가되면 좋을 텐데 이번 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중간 이 중순까지 조정을 받고 있고 아직 조정 마무리되지가 않았으니까 올해 이번 달에 추가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 따뜻한 봄날에는 1페이지는 다 채워질 것 같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50% 아래 종목은 여기 이제 앞으로 못 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50%가 아니라 60%, 70%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도 강력하고요. 데크인 같은 경우가 조정을 좀 강력하게 받았었는데 이번 이슈로 해서 오늘도 뭐 거의 10% 가까운 급등률은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목표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106%라서 너무 높아서 말로 없는 딱지를 아직 못 붙였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나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실망할 필요 없다. 지금부터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도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종목들이 많아서 지금 1차 목표치를 달성하고 쉬는 종목, 달성한 다음에 지금 이 40%대에서 노리고 있는 종목,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막 소개되어가지고 출발 시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콜마 BNH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치를 살짝 못 미쳤어요. 16,000원이 1차 목표치고 2만 원이 2차 목표치. 굉장히 높은 목표가를 이제 설정해 놓은 기업인데요. 이 기업을 제가 설명드릴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무슨 건기 시기에 요즘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 뭐 보여주고 있죠. 20%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14,000원만 돌파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그 원고를 이제 제출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윗꼬리 달고 살짝 내려왔는데 괜찮습니다. 14,000원만 이제 유지해주면은 가장 좋은 거고요. 14,000원 만약에 이탈한다 하더라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겁니다. 오늘 이 매물을 다 소화하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만약에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못 사신 분들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럭키가 되지 않나 싶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눌림목이 나왔다. 14,000원 종가에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 구간 전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14,000원 돌파하면 시작하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뭐 1차 목표자 16,000원 돌파 못했다라고 해서 실망할 거 없다. 이 구간을 오히려 더 멋지게 그리고 파동을 그리면서 더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급등 흐름에서 이제 윗꼬리 달고 내준 거니까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마 BNH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종목들 그리고 다시 올라온 종목들 여러분들이 말로 없는 시간에 종목들을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나온 결과니까요.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콜마 BNH를 비롯해서 그동안 알려주신 종목들이 워낙에 우리가 눈높이도 좀 높게 잡아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좋은 종목들만 엄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수익률로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GTC 덕분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로 올라와 있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또 만로홈런 종목으로 꼽아주셨을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만로홈런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꼽아보셨을까요?
네,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KC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로 없는 시간을 계속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소캠이랑 말씀드리면서 KC텍을 말씀드렸는데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예, 맞습니다. KC텍이 이제 KC의 자회사입니다. 원래 같은 기업이었다가 조금 전에 하나마이크론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사로 해서 이제 분할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KC텍이 워낙 좋고 이런 자회사들이 너무나도 지금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KC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영이나 이런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또 점프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이제 자회사 KC텍의 이제 퀀텀 점프가 이제 되면서 이제 유리기판 쪽에도 계속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연마 쪽으로 해서 계속 바닥을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준 이 작업은 어느 쪽으로 가나 어느 기술력으로 가나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KC텍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KC가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본업은 어떠냐라고 보면은 슈퍼파이나 보헤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4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 지지난주였죠. 인터배터리 이제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초청장은 받았지만 참여는 못했다. 말로 홈런 끝나고 뭐 하다 보면은 갈 시간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는 못했는데 많은 소식들을 제가 접하고 이제 받았는데요. 그 소식 알려드린다라고 했는데 이 KC도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KC의 기술력이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양극재 쪽에도 첨가가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제 전고체 쪽에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KC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다 다변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 전자전기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이런 부분 쪽에서 다양하게 활약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다재다능한 이런 재료들이 있는 기업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가를 보니까 PBR이 0.3%대예요.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기존에도 제가 PBR 얘기 잘 안 하는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죠. 이런 지주사 관련된 쪽이나 말씀드릴 때마다 가끔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에 해당되는 종목이 바로 KC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표치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평가 구간에서 잘 이제 포착을 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고요. 주주환원 전체 뭐 세게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민망한 금액이긴 한데 펼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IT 기업이나 이런 이제 R&D가 많이 필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당이나 주주환원 정책이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비용을 R&D로 해서 더욱더 성장성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이런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KC가 얼만큼 이제 주가 부양에도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의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면 저라도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같이 한번 입각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치가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19,000원 아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18,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18,500원 전후 구간 준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고 19,000원 아래에서만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2만 원 아래면은 굉장히 고마운 구간인데 이 종목이 잘 안 움직이고 있고 지금 요 바닥권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상으로는 행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많이 안 움직였다니 너무나도 고맙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대신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 한번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죠. 괜찮습니다. 양봉이 유지되면서 횡보하고 있다. 사실은 17,500원까지 모아간다라는 전략으로 보면 가장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금 21선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걸 타고 올라가서 2만 원을 돌파한다 라고 하면은 밑에 내려갈 때 모으려고 해서 많이 못 모았다라고 하면 2만 원 회복될 때 남은 물량을 매수하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9,000원 아래서만 매수하시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22,500원에 여러분들 1차 목표가를 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그리고 25,000원 이렇게 2,500원 단위로 제가 그거 드렸으니까 2,500원대를 계속 올리시고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5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바닥권에서 저평가 종목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KC 오늘의 만홈런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높은 수익률 더 쌓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가 양시장이 모두 다 아주 강력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보니까요, 1.5%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7,1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시 40분에 이 정도의 매수 금액을 나타낸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서 걱정은 많았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볼 텐데요.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오늘 또 시장 이야기 해볼 텐데 벌써 배경으로 약간 좀 힌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어떤 거 이야기해보면 좋을까?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HBM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어떻게 보면 좀 밸류가 좀 많이 낮아진 상태였는데 지금 이 상승이 굉장히 반가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보고 갈까요? 사실 삼성전자 뭐 모멘텀 다 아니까 네. 가격 전략부터 먼저 좀 세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이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 오늘 뭐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아니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높게 잡혀서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전략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순매수,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 순매수가 유입된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 밴드 구간을 정해서 65,000원에서 약간 65,000원 중반, 67,000원 요 사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죠. 사실 GCT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개발 컨퍼런스 때문에 오른다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 부분 딱히 설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1분기 가이던스가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예상치를 좀 약간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중심으로 좀 잠깐 설명 좀 드려보면 그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일단 증권가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 좀 종합을 해보면 올해 이제 1분기 가이던스가 일단 5.2조 원에서 4.3조 원 정도로 좀 약간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이죠. 그다음에 25년 전체 온기 기준으로는 이제 20조 원이 채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낮게 잡는 쪽은 18조 원까지 좀 잡는 증권사들 좀 있는 편이고요. 시장에서 이제 HBM을 한동안 주목을 했었다가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확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다른 종목군들 대부분 반등을 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좀 약간 특이한 반등을 주고 있죠. 사실 지난주 화요일도 지금 가격보다 높았었어요.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지난주 화요일 가격보다 약간 낮은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가장 큰 문제, 그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면 주가의 레벨업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파운드리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좀 약간 심각해지고 있죠. 일단 최근에 이제 동향 보고서를 봤을 때 트렌드 포스에서 발표한 걸 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비중이 작년에 이제 10% 이하로 내려가서 8%까지 좀 떨어졌었죠. 지금 중국 기업이 SMIC가 거의 6% 높게 좀 올라오고 상황인데 이 파운드리 쪽이 굉장히 좀 약간 많이 시장의 가이던스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TSMC가 미국 쪽에 1,000억 달러를 들여서 파운드리 쪽을 조금 더 힘을 주겠다고 발표한 부분들이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미국 오스틴에 공장 지은 거를 가동을 지금 늦췄어요. 원래 작년 말에 파운드리 쪽을 가동을 하려고 했는데 26년도에 가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질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급선무는 우리가 보통 핸드폰에 들어가는 AP를 삼성전자 LS에서 만든 부분들이 S25에 안 들어갔죠. S25가 지금 역대 X 시리즈 중에 몇 번째로 많이 팔렸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26쪽에는 일단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파운드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좀 수율이죠. 수율. 이제 삼성전자가 자사 핸드폰에 자사 AP 엑시노스를 넣으려고 수율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30%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승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6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결된다라고 하면 실적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은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어떤 모멘텀보다도 외국인들이 뭐 코스피 시장이 귀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순매수 상태가 크기 때문에 기관도 좀 약간 순매수, 쌍끌이 매수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6만 원을 확실히 돌파할 때까지는 조금 지켜만 보자. 이렇게 좀 6만 전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오늘 주가가 5%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 물론 뉴스는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레고시 반도체가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있고 사실 저평가 구간은 맞긴 맞습니다. 역사적인 저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삼성전자이긴 한데요. 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투자 심리가 나아진 상황이 아니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수급의 움직임이 좀 강력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6만 원대를 돌파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 삼성전자의 주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최근에는 글로벌 빅테크주가 영 힘을 쓰지 못하는 시장이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의 주가 흐름, 특히나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벤트 GTC 2025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빅 이벤트인 GTC 2025 관련해서 관전 포인트 미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TC는요,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세계 최고의 AI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올해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지에서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AI를 주제로 로봇, 컴퓨팅, 자동차 등 혁신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이고요. 글로벌 기업이 대거 참가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1,000개 이상의 세션, 400개 이상의 전시가 열릴 예정이고요. 현장 참가자만 해도 2만 5천여 명이 넘어가고 온라인 참가자는 30만 명을 넘기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행사입니다. 주요 일정을 좀 정리해 보면요. 역시나 젠슨 화학 관련 일정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8일과 19일에는 각각 젠슨항의 기조연설, 젠슨항의 기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20일에는 퀀텀데이, 즉 양자의 날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 19일 새벽 2시, 현지 시간으로 18일에 젠슨항의 기조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주제는 AI와 가속 컴퓨팅 기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젠슨항은 통상적으로 이 기조 연설에서 최신 AI 칩 그리고 솔루션을 공개해 온 바 있습니다. 지난해 GTC 2024에서도 차세대 GPU 블랙웰을 공개했고요. 또 차세대 GPU인 루빈을 또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블랙웰의 울트라 그리고 루빈의 자세한 사양을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받아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루빈의 또 개선형인 루빈 울트라나 루빈의 다음 모델이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조연설은 엔비디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별도의 등록 없이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참가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최신 HBM 모델을 공개하고요. 기업용 SSD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삼성에서는 젠슨황이 직접 부스를 방문해서 이렇게 젠슨 어프로브드, 젠슨이 승인했다라는 친필 사인을 남기면서 관심을 크게 고조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금까지 특별한 관련 납품 이슈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는 관련해서 좋은 소식 들려질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세션별로도 삼성전자에서는 엔비디아가 사용 중인 GDDR7 토대로 양사 간 협력 관련 내용 그리고 GPU가 메모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에서도 고성능 컴퓨팅에서 HBM의 역할과 늘어나는 자동차 메모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또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GTC 2025 관전 포인트 미리 살펴봤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선익 시스템인데 오늘 주가 잘 갑니다. 4% 넘게 상승세 4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종목 전략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익 시스템 3월 달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네. 기업이죠.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단 작년, 재작년쯤에 이제 삼성전자가 8.6세대 OLED 라인 증설을 하면서 이 증착 장비와 관련돼서 이제 일본 캐논 도키와 가격적인 어떤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약간 힘겨루기가 좀 있었었어요. 우리가 보통 반도체 장비 중에 가장 비싼 장비가 ASML 노광 장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5천억 정도 되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 디스플레이 장비는 그거보다 더 비싼 게 있습니다. 거의 2배 비싼 장비가 있는데 바로 증착기예요. 그래서 일본 캐논 도키는 삼성 디스플레이한테 1조 원을 달라. 삼성전자는 너무 비싸다라고 해서 좀 약간 힘겨루기가 있었었는데 결국에 한 8천억 정도 선에서 좀 계약이 성사된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8.6세대를 일단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증착 장비를 만드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인데 그동안은 이제 양산용 장비가 아니라 연구 개발용 장비만 이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기술력은 좋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죠.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죠. BOE에서 8.6세대 라인을 이제 만들면서 캐논 도키랑 선익 시스템이랑 이제 수주 경쟁을 벌였었는데 결국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긴 합니다만 선익 시스템이 수주를 했죠. 4개 라인 중에 일단 2개 라인을 수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당 한 3천억 정도로 수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부분인데 왜 어떤 의미냐면 일본 캐논 도키의 독점을 깼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약간 의미를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장비 업계에서는 이번 3월 달에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벤트냐면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의 가장 큰 기업이 한 4개가 있습니다. 비전옥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CSOT라고 하는 차이나스타, 그다음에 BOE 이렇게 좀 한 기업이 더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전옥스가 8.6세대 라인을 이제 깔면서 캐논 도키를 쓸 것이냐, 선익 시스템을 쓸 것이냐 지금 말이 굉장히 좀 많은데 시장에서 이제 우선 협상자로는 일단 가격적인 부분이나 BOE 쪽에서 이미 어떤 검증이 됐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 쪽이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가를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장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애플 쪽에서 보통 애플 OLED 같은 경우에 애플 대양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애플 쪽에서 이 장비를 써라. 캐논 도키를 쓰는 이유도 애플 쪽에서 캐논 도키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선익 시스템도 애플 쪽에서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번 비전옥스 쪽에서 일단 몇 개 라인을 까는지는 제가 이제 자세히 시장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대수는 좀 알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작년에 BO에서 4개 라인 중에 2개를 일단 수주를 했고 올해 그 추가 수주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비전옥스 쪽에서 다시 한번 선익 시스템이 8.6세대 증착 장비를 수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과거 이제 몇백억대 매출 기업에서 이제 몇천억대 매출 기준으로 이제 기업의 어떤 내용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살짝 실적을 보면은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만 흑자전환한 게 좀 약간 나름대로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선익 시스템이 이것 말고도 지금 작년에 이제 중국 쪽에서 수주를 3군데나 했어요. 중국 이제 시메이다, BOE, 그다음에 한탕이라는 좀 약간 작은 디스플레이 업체들한테 OLED 양산 장비를 납품을 해서 중국 쪽에서 좀 약간 입지가 많이 좀 굳어지고 있는 그런 좀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일단 작년에 BOE 3천억 대당 3천억짜리 증착 장비를 일단 수주를 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3월 달에 3월 말쯤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비전옥스 쪽에서 수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선익 시스템이 지금 박스권이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까요? 작년 10월 달서부터 죄송합니다. 올해 이제 3월 달까지 박스권 하단 한 4만 원,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5만 원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좀 약간 박스권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수주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선익 시스템이 이제 이 박스권을 깨고 위쪽으로 어떤 주가가 한 단계 좀 레벨업 될 것으로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만나보고 왔습니다. 박스권 안에 일단 주가는 좀 갇혀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모멘텀도 있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법하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양 제재인데 강보합권 6,59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기업은 사실 수급이 좀 특징적인 것 같고 지난 금요일에 5%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 2,500억 원짜리 시총의 기업이에요. 이 기업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업의 수급을 보면 네. 일단 재작년이죠. 재작년 한 2분기, 3분기서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야금야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의 좀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재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자사주를 작년에도 계속 했고요. 400만 주 이상 이제 자사주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대양제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사주로 매입을 해서 자진 상폐를 시킨 경험이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신대양제지가 좀 무리할 정도로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이유는 신대양제지 자체도 자진 상폐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뭐 자진 상폐를 한다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이제 상폐를 들어갔을 때 주주들한테 이제 매수 청구권을 부여를 하게 될 텐데 그 가격이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제지업계 자체적으로 펄프를 쓰는 쪽과 그다음에 이 폐골판지를 쓰는 쪽이 희비가 좀 약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펄프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폐골판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거의 30% 이상 급등을 좀 했는데 골판지의 어떤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폐골판지가 있습니다. 펄프 같은 거죠. 그걸로 원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원단을 만들고 원단으로 박스를 만드는 건데 지금 이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그 택배비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지고 있는 상황인데 원지를 만드는 기업들은 지금 폐골판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가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대양제지나 뭐 무슨 페이퍼 이렇게 골판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작년에도 가격을 한 20% 정도 올렸죠. 실질적으로 가장 좀 약간 골판지의 4개 단계에서 감노릇을 하는 게 이제 원지를 만드는 기업들인데, 근데 좀 하나 좀 약간 흥미로운 것은 이 원단을 만드는 기업들이 대부분 박스 만드는 기업까지 같이 가꾸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조삼모사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제지업계들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을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가적인 흐름도 그렇고 일단 신대한제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몇 가지 좀 약간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있죠. 일단 유통 주식수가 감소를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주주가치 제고, 그 다음에 자진 상폐 가능성, 요 세 가지 이제 모멘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좀 특이하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봉으로 한번 좀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급락이 나온 이후에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좀 지루한 그러네요. 1년이 넘는 박스권이었었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에 오늘 기준으로 그 박스권을 살짝 넘어선 흐름이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이 원체 좀 약간 뭐 6만 원, 뭐 60만 원 이런 기업이 아니라 이제 6천 원짜리 기업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제지 업계들의 동향을 봤을 때 일단 제지 부분들을 굉장히 좀 약간 제지 기업들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펄풀은 다른 기업이 아니라 폐골판지 관련된 기업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가적인 흐름, 차트 흐름도 나름대로 좀 러프하지만 급등이 나오면 사실 뭐 급락도 나오는데 지금처럼 좀 약간 시장에서 티 안 내고 야금야금 올라가는 흐름들은 그 추세가 굉장히 좀 길게 가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뭐 기관 수급 좋고 차트 좋고 외국인 수급만 좀 약간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모멘텀이 좀 많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주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재무도 굉장히 좀 탄탄하고 이제 저평가 영역이고 시장에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그쪽으로만 너무 많이 몰려 있는데 제지 업계들도 이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올해 대부분 네. 골판지 업계들은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대양 제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올해 들어 여러 가지 이슈로 흔들리고 있는 세계 증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산주들의 흐름은 굳건하게 상승 랠리를 지켜가고 있는데요. 방산주 지금이 최대 전성기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만큼 관련 전망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산주의 상승이 나타난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MSCI 선진국 항공우주 방위주 지수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13%, 올해 들어서 13%나 급등을 했는데요. MSCI 선진국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 국면인 것에 비하면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3월 들어서의 그 상승폭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관세 안박에 이어서 방위비 압박에도 또 시동을 걸면서 세계 방산주의 시총, 특히 유럽 중시의 종목들의 시총이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유럽연합, EU는 특히 방위비 증액을 포함한 유럽 재무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에 또 다른 모멘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안보 자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자강, 스스로자의 강할 강이죠. 스스로를 강하게 한다는 건데요. 유럽 자체를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대대적인 이 안보 개혁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과 폴란드의 경우에는 징병제를 재전환 추진하면서 핵무장 가능성까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방위산업 관련주에 이슈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는 바로 방위비 증액 이슈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JP모건의 보고서까지 국내 방산주에 탄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네, JP모건이 이제 K 방산주들의 매력을 나열하는 리포트를 발간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목표 주가도 크게 끌어올리면서 리포트를 발간한 것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방산주의 매력으로는 유럽의 군비 증강에 따른 수혜를 전망했고요. 또 중동 쪽의 군수 물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위험성도 함께 나열을 했는데요. 예상보다 낮은 수출 영업이익률, 그리고 유럽의 방산 자급자족으로 수출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은 위험 요인으로 봤습니다. 이 밖에도 기존 수요의 첨단 무기 전환 가능성 역시 리스크 요인으로는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JP모건에서는 이렇게 선호돼야 되는 순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탑픽 종목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음으로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순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평균적으로 28%나 상향 조정했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5만 원, 현대로템 12만 원 선으로 제시를 했고요. 다른 종목들도 상승의 룸을 꽤 크게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연일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국내 방산업체들의 주가 상승에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슈 체크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터 업종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구원님 기다리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엔터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급락이 나왔고 특히나 JYP 엔터가 급락한 이후에 아직 제자리까지 가격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엔터주 급락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많이들 당황하시고 참 힘드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 주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JYP 엔터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기대치를 하회하는 이제 예상에는 좀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좀 사라졌다라는 게 첫 번째 요인이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중국의 한알령 기대감이 사실 2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언제 누가 방한한다, 이제 문이 열린다 이런 기사가 계속적으로 쏟아져 오다가 그때 마침 갑자기 중국과의 관계가 또 닫혔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두 가지 실적과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소멸하면서 이제 저번 주는 좀 엔터 섹터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고요. 특히나 JYP 같은 경우가 더 유독 낙폭이 컸던 이유는 사실 최근에 이제 엔터 4사 실적이 발표될 때 하이브는 컨센 대비,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 대비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실제로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JYP 같은 경우는 SM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조금 더 부양했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유독 JYP가 낙폭이 더 컸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JYP 엔터의 주가가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엔터 4사의 실적 발표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YG라든지 뭐 S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예상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실적이 안 나올 거라는 건 시장이 다 알았는데 앞서서 YG랑 SM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다 보니 JYP 엔터도 좀 그런 게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은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없었고 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줄어들면서 주가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은 좀 주가 조정이 좀 길어질까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 보니까는 이제 내놓은 리포트 보니까 내놓으신 약간의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던데 그 이야기 좀 자세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지난 2달간 이제 엔터를 끌고 왔었던 요인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적 기대감 그리고 한알령 해제 기대감입니다. 근데 두 가지 요소가 단기적으로는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엔터를 끌고 갈 때 어떤 요인을 우리가 주고 이제 어떤 요인을 주 요인으로 삼아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지금도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많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이제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4월 이후를 봤을 때 뒤에 엔터를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달이 좀 될 거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은 좀 주가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엔터 자체를 안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 아시다시피 1분기가 굳이 따지자면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원래는 엔터사들에서 뭔가 이벤트가 나오는 분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1월, 2월 엔터사들에서 주요 아티스트들 활동이 많은 분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2달 동안 이런 이슈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었던 만큼 3월 한 달 동안은 이제 2분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어떤 모멘텀이 좀 몰려 있는지 종목단에서 좀 발굴을 하는 그런 좀 조정 구간이다. 이런 의미로 좀 말씀을 드렸지 엔터 자체는 지금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고요. 당연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멀티플도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종목을 보기에는 좋은 시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 업종의 하락이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전체 투자 의견은 그대로 유지하겠지만은 급하게 또 올라온 만큼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주가가 올라온 만큼 또 조정이 약간 거치게 되면 그만큼 또 에너지를 비축하는 일이 될 텐데요. 이어서 좁혀서 그럼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모멘텀을 잘 봐야 된다. 방금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보시는 탑픽 종목 있으실까요? 이제 두 개의 시점으로 좀 나눠서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하이브를 가장 좋게 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제 방탄소년단의 컴백도 있고요. 당연히 컴백한다고 하면 주가도 그렇지만 실적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알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좀 가지고 와보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2분기 이제 실적에 주요 기여를 하는 세븐틴이라는 가수가 또 컴백을 하고요. 2분기부터 이제 하이브에 있는 소속 아티스트들이 서서히 컴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적 면에서도 그리고 활동 면에서도 조금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는 그런 분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다 말씀을 드리고 하이브를 좋게 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지금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MAU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인데 여기에서 이제 구독 모델을 올해 1월부터 수익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수익화 수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시점은 지금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독 플랫폼이 언제 많이 올라올 것이냐? 아무래도 팬덤이 두터운 가수들의 활동이 보여지는 굳이 시점을 따진다면 방탄소년단의 전역이 모두 이루어지는 6월 지나서부터는 좀 더 구독하는 팬덤이 두껍게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위버스에서의 턴어라운드 또 하반기를 좀 좋게 기대하는 요인 중 하나이고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말이 장기지만 하이브 지금부터 보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를 가장 최선호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엔터사 모두 좋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YG엔터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립니다. YG엔터를 좋게 보는 이유는 사실 최근에 엔터사들 특징을 보시면 저연차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YG에서 이제 베이비몬스터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데뷔한 지 이제 1년이 되어가는 1년도 채 안 된 신인 걸그룹입니다. 근데 이 가수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냐면 이번에 4분기, 그러니까 24년 4분기 실적에서 원래는 YG가 베이비몬스터 컴백에 앞서서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들여서 적자가 너무 큰 폭으로 5, 6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YG 본체에서는 마이너스 11억, 생각보다 적자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뷔한 지 1년도 안 된 이 신인 걸그룹이 벌써부터 수익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결국은 엔터사를 봤을 때 앞으로의 모멘텀은 소속 아티스트 IP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려 있는데 올해 7월부터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시작되는 것 역시도 YG의 하반기 주요 모멘텀인데 상반기를 봤을 때는 이 베이비몬스터라는 그룹이 미국에서 1월에 2번 투어를 돌았는데 이때 인기가 너무 많아서 하반기에 미국에서 총 6번의 아레나급 투어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신인급에서 미국 시장에서 10만 명 이상의 모객을 한 번에 모으는 투어가 추가가 됐다. 생각보다 수익화가 빠르게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제 YG엔터도 하이브랑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이브.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방탄소년단의 컴백,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컴백함으로써 지금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위버스가 6월부터는 좀 수익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함께 전해주셨고 또 수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세븐틴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으로는 YG엔터. 저연차의 걸그룹이 행보가 앞으로 기대가 되고 그리고 블랙핑크의 앞으로의 월드 투어도 기대가 됩니다. 이 두 종목 여러분들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는 삼지엔터에 대한 또 투자 의견도 함께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이 기업 워낙 요즘 많이들 또 찾고 계셔가지고요. 투자 포인트 좀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지엔터라고 하는 회사는 티니핑이라는 IP를 많이들 아실 네.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그동안 적자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회사가 이제 비용 통제도 좀 힘들었었고 이제 비용을 커버할 만큼 매출이 나지 않았었는데 사실 티니핑이라고 하는 IP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계기는 이제 사랑야 추핑이라는 영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흥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IP가 키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매스, 조금 더 지금 보시면은 뭐 과자에도 티니핑 IP가 많이 콜라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화장품 되게 다양한 매스 브랜드로 확대가 되고 있는 거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IP 자체가 키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좀 더 대중, 매스 카테고리로 확대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삼지엔터는 앞으로도 이제 올해 1년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주가에서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우려할 만한 점은 너무 좋습니다만 이번 1분기 실적은 이제 굳이 따지면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왜냐하면 2분기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3분기 때는 티니핑의 새로운 애니메이션 시즌이 공개가 되고 4분기는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1분기는 계절적으로 어떤 연휴라고 하는 달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출의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 그러니까 24년 4분기 때 이제 90억의 흑자가 났었던 것만큼 1분기의 실적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삼지엔터라고 하는 회사를 다 지켜볼 때 1분기 실적을 보면서부터 조금 이제 연간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상승폭을 크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SM엔터랑 쌈지가 같이 콜라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비슷한 기업과의 콜라보 일정도 올해 상반기 중에 또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까 계속 좀 지켜보시면 좋은 이벤트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지엔터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요즘 워낙 또 주가 탄력이 아주 어마어마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1분기는 원래 계절적인 비수기인데 앞으로 기대를 해볼 법한 그러한 포인트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키즈 컨텐츠를 넘어서 더 많은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는 게 결국에는 이 삼지엔터의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엔터 그리고 삼지엔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 2600선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오늘 743포인트 선 1% 넘는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수급적인 면에서 볼 때 외국인들의 코스피와 선물 시장 2조 가까이 좀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에서 외국인 7,500억, 선물에서는 9,800억 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난주까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이후에 콜 매수, 풋 매도, 선물 매수 포지셔닝이 취해졌다라는 점은 시장에서의 좀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지난번 2월 28일 날 개파락했던 부분들의 갭을 메우는 흐름들이 좀 이어져 줬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와 더불어서 상승세가 좀 이어졌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었고, 물론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놓여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지난 2월 28일 날 급락한 이후부터는 큰 폭의 영향을 좀 받지는 않고 오름 상방으로 좀 잡혀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2600선에 대한 부분들을 당분간 좀 테스트를 한 후에는 좀 지속적으로 돌파 시도해서 2600선의 지지대로 바뀌는 현상들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코스피가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수급도 괜찮아지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DRAM과 낸드 가격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HBM 납품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장기 이동 평균선이 121선을 좀 돌파시키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면 기관은 4거래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지난 3월 12일 날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 전환을 했지만 오늘 270만 주 정도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가격에서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저점에서의 또 반등은 추가적으로 또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청산 가치를 살펴보면 59,000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좀 싼 가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붙여주면 강하게 좀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서 차장님께서는 박스권을 이용해서 삼성전자 5만 원대 초반대일 때 이미 투자 의견을 한번 전해주신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 계속해서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최영지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동반 빨간색 옷을 입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좀 숨통 트이는 장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고요. 여전히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상승의 경우에는 지난주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게 긍정적이게 작용을 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주 위주로 주도를 하면서 반등하면서 미국 증시가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일단은 미국에서 왜 상승을 했는지 그 원인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폭스콘, 대만의 폭스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AI라던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게 좀 상승 견인이 대한 그런 원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스콘의 경우에는 2025년 AI 서버 매출이 1조 대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경우에도 44조 원 정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폭스콘의 경우에는 멕시코 쪽에서 엔비디아 GB200 슈퍼칩을 탑재한 세계 최대 서버 제조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리우영 회장이 1분기 AI 서버 매출이 전분기랑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밝힌 만큼 이런 것들이 뭐 엔비디아라던가 그런 기술주들에게 긍정적이게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것들도 시장에 긍정적이게 작용을 했었고 그리고 셧다운 우려가 해소된 것도 긍정적이게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임시 예산안을 서명을 하게 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게 되는데 이 셧다운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업무 정지를 의미합니다. 이번에 예산안의 경우에는 국방 지출 쪽에 60억 달러를 늘리고 비국방 지출을 130억 달러로 줄이는 내용이었었는데요. 기존에 반대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서 셧다운 우려가 커지기는 했지만 다행히도 이게 통과하게 되면서 셧다운 우려가 해소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이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까지는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경제 지표가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의 경우에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예비치가 57.9로 기록이 됐습니다. 월가가 예상했던 63.2보다 밑도는 수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여전히 경제에 대한 신뢰가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물가라던가 관세라던가 그 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소비자 심리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관세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철강이라던가 알루미늄 쪽에서 관세가 부과가 시작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자동차 업계 쪽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해서 4월 달에 부과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자동차와 반도체 쪽에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거의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반도체 관련해서 관세가 부과가 될 경우에는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에 따라서 코스피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경우 엔비디아 일정이라던가 반도체 호재성 이슈에 따라서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 회복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여전히 관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상반기에는 조금 포트폴리오 쪽에서 현금을 보유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접근은 맞지만 중장기적 관점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반전해준 뉴욕 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은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감이 좀 가셨고 또 주말 사이에 트럼프가 이번엔 좀 말을 아끼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 지표 불안정하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관련해서 관세 부과 리스크가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을 좀 주의해서 봐야 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장만 놓고 보면은 오늘장 흐름을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도 장중 내내 1%대 오름세를 유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1%대 강세 유지하면서 전일 대비 25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590.9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61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었는데 현재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그보다는 살짝 아래 2,6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대 오름세 연출하고 있고요. 743.26포인트. 코스피 200이 오늘 대형주 강세 속에 훨씬 더 강합니다. 1.4%대 강세에 시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도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7천억 원 이상, 기관이 2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보였고요. 개인이 1조 원 이상 물량을 출회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흐름은 정반대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 개인 나홀로 매수세 보이면서 1,200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3월 17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모두 다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1% 미만대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3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강력한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오늘 코스피 지수를 이끈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옵션 동시만기를 지나고 나서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가 2,600선을 넘어섰습니다. 1.7% 넘게 급등하면서 2,610선에서 오늘 종가 형성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확실히 좀 탄력을 받았습니다. 1.2% 넘게 상승세 743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 대형주들의 흐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권부터 5위권입니다.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5% 넘게 급등하면서 57,600원대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은 삼성전자였고요.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게 오늘 주가로 그대로 반영이 된 듯하고요. 또 삼성전자 쪽으로 오늘 외국인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전체 코스피 안에서의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강력했습니다. 거의 8,000원 원 가깝게 오늘 담았고 이에 따라서 외환 시장이 확실히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7% 넘게 상승세 보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을 오늘 제치고 다시 한번 시가총액 3위권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106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종가 형성을 했고요. 이외에는 LG엔솔 약보합권, 현대차 강보합권입니다. 지수 대비해서는 사실 다른 기업들 거의 부진했고 삼성전자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가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지수를 따라가고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네이버를 제치고 시가총액 보시다시피 9위권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6.8% 넘게 상승세 75만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우선주 제외하고는 8위권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탄력이 굉장히 무서울 정도인데요. 방산업종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계속해서 몸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약했던 건 아닙니다. 1.4%의 상승세 21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20만 원대에서 21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다음에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HD 현대중공업도 3.4% 넘게 상승하면서 31만 5천 원대, 현대모비스 신한지주까지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실까요? 오늘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장 막판에 급반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알테오젠 덕분입니다. 오늘 주가가 12%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43만 9,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오늘 거의 장 마감 직전에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와 함께 기술 계약,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게 최대로 많이 받으면은 한화로 계산을 했을 때 거의 2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13.5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 알테오젠의 주가가 보시다시피 3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급반등을 보였고요. 장중한 때는 44만 5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가 45만 원대 부근입니다. 오늘 굉장히 큰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힘을 받는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알테오젠 이외 기업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만나보시죠. 알테오젠은 강했고요. HLB도 강했습니다. 확실히 코스닥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강력한 탄력이 눈에 띄었고요. 이외에 에코프로 BM 1% 조정, 에코프로 0.17% 강보합권, 레인보우 로보틱스 0.47%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사실 알테오젠과 HLB를 제외하고는 오늘 코스닥에 강한 기업들은 없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역시나 리가켄바이오 4% 넘게 상승, 이외 기업들은 사실은 거의 오늘은 좀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고요. 클래시스와 파마리서치는 오히려 2%의 낙폭, 삼성당제약과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보합 수준에서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의 주인공은 삼성전자, 코스닥의 주인공은 알테오젠인 것으로 오늘 마감 시황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상승세로 마감한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항공, 우주, 방산 쪽 강했고요. 반도체 장비, 조선, 섬유 의류 쪽에 강세 돋보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전략 유효할지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 이제 GTC를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전략 좀 세워보는 게 유효하겠습니까? 네, 일단은 테마성과 관련된 일정 그리고 경제 관련된 일정 두 가지로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GTC 2025가 이번 주에 개막이 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3월 17일에서 21일에 개막이 됩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하고 또 AI라던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엔비디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만큼 우리도 함께 주목을 해봐야 될 만한 이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 일정에서는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이제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GPU라던가 인공지능, 메타버스, 로봇, 자율주행 이런 신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에서는 1000개 세션과 그리고 2000명의 연사, 400개의 전시가 포함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젠슨왕 CEO의 18일 기조 연설입니다. 여기에서 AI라던가 고성능 컴퓨팅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퀀텀데이에서는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전략이라던가 애플리케이션 로드맵도 좀 제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AI 관련된 종목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 일정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블랙웰 GPU 과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수출 규제가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구체화적인 내용들이 나와줄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리노공업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단기간에 좀 변동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정에 발맞춰서 반도체 종목들을 담아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일정과 관련해서는 테마성이 있는 반도체, AI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간에 잡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제 딥시크와 챗 GPT가 경쟁 구도로 나오게 되면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수요가 증가할 만한 사이버 보안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좀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간에는 반도체나 AI 관련된 종목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사이버 보안 섹터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 주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에 관련된 이슈라고 한다면은 미국에서 18일에서 19일에 열리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가 결정이 되는 행사죠. 이번에는 동결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향후에 금리 전망에 대한 것들, 점도표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관세도 그렇고요, 정책도 그렇고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불안정이 커진 만큼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하반기에 9월 달과 한 12월 달쯤에 0.25%포인트씩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방향성에 대한 것들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만큼 이 일정에 대해서도 주목하셨으면 좋겠고 저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또 포트폴리오 전략들도 좀 꾸려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만큼 조금은 현금 보유하면서 대응해 나가시고 하반기부터 조금 더 채워나가는 게 어떨까라고 전략적인 부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GTC 일정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AI 쪽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사이버 보안 쪽으로 눈 돌려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가 또 금리 슈퍼위크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중국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력이 큰 주요 중앙은행들이 줄줄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주요국들의 금리 방향성도 함께 잘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준비하면서 집중하면서 내일장을 좀 준비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된 일정이 있는 만큼 반도체 관련주인 칩셋 미디어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사실 테마주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테마에 따라서 급등락이 워낙 크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서 테마주들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테마주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칩셋미디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칩셋미디어의 경우에는 반도체 IP 관련된 전문 기업이고요. 인공지능이라던가 영상 코텍과 관련된 반도체 IP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칩셋미디어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게 미국 쪽에서 지금 중국을 많이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반도체 산업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성능 반도체라던가 관련된 장비에 대해서 수출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선진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는 데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낮추고 주변에 있는 반도체 국가들에게 의존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만큼 또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쪽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중국 시스템온칩 관련된 업체와 500만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6억 원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현지에서 더욱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합작회사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미국 쪽에서 중국 규제를 좀 강화하게 되면은 오히려 칩셋미디어가 반사이익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칩셋미디어를 단기 테마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칩셋미디어가 중국 쪽에서 로열티 매출 증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IP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은 아무래도 로열티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열티라는 거는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를 또 사용을 했을 때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4분기의 경우 칩셋미디어의 이제 로열티 매출이 26억 8천만 원 정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치기는 하지만 매출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시장 쪽에서 비디오 IP라던가 MPU 기술을 내재화를 해서 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열티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규제 강화에 따라서 로열티 수익 기대도 더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칩셋미디어 같은 종목들은 AI 수요 증가에 따라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이제 라이선스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이 270억 달러 정도, 70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 경우에는 52억 원 정도 기록을 했어요. 꾸준히 안정적인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번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 14%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정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개선이 되는 원인 또한 AI 수요 증가에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19건의 라이선스 계약이 나왔다면 2024년에는 29건 정도, 52% 정도 라이선스 계약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매출 개선에도 기여를 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칩셋미디어에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측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칩셋미디어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 자체는 저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다가 121선을 딛고 나서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대에서는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21,000원 구간대가 좀 저항을 강하게 받을 만한 구간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21,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에는 지금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대인데 121선 구간대, 이 구간대가 장기적인 이평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강하게 조정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장기 이평선이 굉장히 강한 지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21선 구간인 15,700원을 손절가로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인 만큼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쓰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 테마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칩셋미디어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IP 개발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대중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의 반사 이익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 증가하면서 로열티 수익 기대감 더 커졌다라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5,7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GTC 2025 개막 소식에 오늘 최고 5% 넘게 상승하며 코스피가 2,600선을 탈환했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5.3% 오른 57,6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장 후 계속해서 오른 주가는 한때 최고 57,800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장중 2,600선을 넘어서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선 이날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세가 GTC 2025 기조연설에 나서는 젠슨 황 CEO의 삼성전자 HBM 공급 발언 기대감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개막해 21일까지 열리는 엔비디아 GTC 2025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참여합니다. 기아 미국 법인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응할 방안으로 현지 생산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아 미국 법인 스티븐 센터 최고 운영 책임자는 관련 인터뷰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생산하는지에 따라 관세가 다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에서 가능한 한 많은 차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CEO는 또 조지아주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며 이는 이번 관세 논의가 나오기 전에 계획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아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7.2% 많은 63,300세대를 판매해 2월 기준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 CK솔루션이 코스피 상장 첫날인 오늘 25%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CK솔루션은 장중 최고 80% 넘게 오른 28,000원을 기록하다 오름폭을 줄이며 25% 오른 18,76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CK솔루션은 2차 전지 드라이룸과 클린룸을 설계, 시공하는 기업으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CK솔루션은 앞서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가 희망밴드의 상단인 15,0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일반 청약에서는 1,320.7대 1의 경쟁률로 총 3조 7,144억 원의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이 연이어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며 오늘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나오션은 오늘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과 첫 협력을 맺고 LNG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2조 3,286억 원으로 이번에 수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2만 4천 개의 컨테이너를 한 번에 운반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이날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와 2조 원 규모의 셔틀탱커 9척 수주 계약을 마치고 2028년 말까지 순차적 인도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하나오션은 최고 4%, 삼성중공업은 최고 5% 넘게 상승하며 조선업종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